Pizza, pizza party. Pizza, pizza party. 네, 42페이지 첫 번째 문장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주어 부분은 어디까지가 되겠죠? 네, 그렇죠. technological progress부터 explore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moved라는 부분이 이 문장의 동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주어 파트 먼저 해석해 볼게요. 자, technological progress 하면은 어떤 기술적인 진보, 발전. 그 다음에 human curiosity, 인간의 호기심. and 그리고 determination. 자, determination 하면 무슨 뜻이에요? 결심, 결의, 다짐 이런 뜻이죠. 자, 결심인데 어떤 결심일까요? 뒤에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결심을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네요. 자, 그래서 탐험을 하는 그러한 결심이, 결의가 moved, 움직였습니다. 누구를요? 사람들을요? 어디로?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로 움직였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2번. 자, 이 문장의 주어는 this movement, 이러한 움직임이 되겠죠. 무엇의 움직임입니까? of people, 사람들의 움직임이 또한 meant, 의미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뒤에 나오는 that은요, 문장을 내가 이끌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접속사죠. 여기서는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되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문장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무엇을 의미했냐면 more and more people, 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라고 하는 부분 종속절의 주어가 되겠네요. s-라고 표시하시고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from different backgrounds에서 나온 거죠. 다른 배경에서, 다양한 배경에서 나온 그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would come together, 뭐 할 것이다? 함께 모일 것이다. 동사 다시 되겠네요. be 다시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지금 과거 시제로 쓰인 거 보이시죠? 자, 여기 과거 시제로 쓰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앞에 나오는 주절의 동사인 meant가 과거 시제로 나왔으니까 둘이 시제 일치시켜주려고 과거로 쓰인 거. 자, 동사의 시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 The tasty history of food. 주어입니다. 자, 맛있는 역사네요. 무엇의? 음식의. 자, 또한 includes, 포함합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뒤에 목적어 부분 한번 볼게요. 자, 목적어가 what으로 시작하는 관계대명사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자, 무엇을 의미하냐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일반적으로 관계대명사 what은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한다. 그죠? 자, 이 what은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특이한 관계대명사인데 어떤 관계대명사죠? 그렇죠.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what은요, 어떻게도 바꿔 쓸 수 있냐면 the thing which 혹은 the thing that으로도 바꿔 쓸 수 있겠죠. 자, 일어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when 접속사 연결되어 있고요. cuisine 하면은 요리가 되겠죠. 요리와 문화가 intertwine 할 때가 되겠네요. intertwine 하면 뒤얽히다, 서로 엉키다 라는 뜻이에요. 즉, 요리와 문화가 서로 만나서 섞일 때 일어나는 것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자, 이 문장에서 조금 유의해서 볼 것이 이제 what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그 학습지를 보면 이 what과 that을 구별해서 사용하는 법에 대한 퀴즈가 간단하게 있죠. 자, 항상 이 자리, 관계대명사 중에 what이 들어가야 하는지 that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는 우리 내신 문제뿐만 아니라 모의고사라든지 수능이라든지 아니면 토익까지 연결되는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 what과 that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관계대명사 that과 관계대명사 what을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선행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네요. 즉, that은 그 앞문장에 선행사가 있어야 하고요. what 같은 경우에는 앞문장에 있어야 할 선행사를 자기가 스스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at 앞에 끊었을 때 what 앞에 있는 문장들은요, what 앞에 오는 문장은요, 완전한 문장일까요? 불완전한 문장일까요? 그렇죠. 불완전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자, what은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선행사는 원래 앞 문장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아이죠. 그 아이를 자기가 땡겨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what 앞에 나오는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that 같은 경우에는요, 앞 문장에 있는 선행사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which나 that 앞을 끊었을 때 그 앞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요, 관계대명사 what과 that을 구별하는 연습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4번 문장부터는요, 우리 방금 앞에 3번 문장에서 얘기했던 문화와 요리가 서로 뒤엉키는 그 예 중에 하나로 피자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4번 문장 보겠습니다. The story of pizza 하면은 피자의 이야기가 되겠네요. 주어. 자, reveals 밝혀줍니다 라는 동사 연결되어 있고요. 자, 뒤에 나오는 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에 해당하는 내용이 어떤 구문이 나왔습니까? 그렇죠. 간접 의문문 형태가 되었네요. 자, 간접 의문문을 목적어로 가지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은요, 어떻게 음식이 evolve 하는지를 밝혀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evolve 하면 발달하다, 진화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동사이고요. 명사형은 evolution이라는 명사형이 따로 있어요. 자, 그러면 음식이 진화를 하는데 over time이니까 시간에 따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음식이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밝혀줍니다. 자, 그런데 음식이 진화를 왜 하는 거예요? 뒤에 because of 하고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자, because of 하면은요, 무엇 때문에 라는 의미인데 반드시 of 다음엔 명사가 오는 것이 원칙이 되겠죠. 그래서 명사 혹은 명사구가 와야 하고요. because of는 due to 라든지 owing to와 같은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때문에 진화하는 거예요? The creativity of people. 사람들의 창의성 때문에 음식이 어떻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발달하는지를 밝혀준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의 창의성이 들어가서 음식이 진화한다라는 거, 이 부분이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섞으면 그렇게 맛이 있을 거라는 걸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자, 도대체 누가 짜파게티와 불닭볶음면을 섞으면 그 달달하고도 매콤한 그 맛이 나올 거야 라고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자, 그런데 그런 어떤 사람의 창의성이 들어가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은 없어서 못 먹는 그런 짜파구리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의 창의성이 들어가서 음식이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피자도 바로 그러한 예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4번 문장 이후에 이어질 내용은 어떤 내용이 이어져야 할까요? 그렇죠. 피자가 어떻게 발전하고 진화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겁니다. 5번 문장부터 볼게요. Tomatoes were brought to Europe from the Americas in the 16th century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토마토부터 시작을 합시다. 피자에 들어가는 토마토 이야기가 먼저 나오네요. 자, 이 토마토들은요, were brought 했으니까요. brought는 bring을 지금 수동태 형태로 쓴 거죠. 그래서 토마토가 가져와졌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어디로 가져와졌나요? 유럽으로 가져와졌네요. from 어디에서? the Americas. 그렇죠. 아메리카 대륙에서. 언제 가져와졌습니까? in the 16th century. 16세기에 가져와졌네요. but 그러나 자, many Europeans 많은 유럽 사람들이 주어 believed 믿었습니다. 동사 them 그것을 믿었습니다. to be 뭐뭐 하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them 목적어이고요.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poisonous 독이 있다고 믿었다라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렇죠. 위에 나오는 tomatos가 되겠죠. 자, 그 토마토들이 독이 있다고 믿었다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believe라는 동사는요. 대절을 목적어로 가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은요, 대절로 바꿔서 쓸 수 있어요. Many Europeans believed
that 이후에 나오는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으로 여러분 한번 바꿔 써볼까요? 자, 종속절의 주어 무엇이 돼야 됩니까? 그렇죠. them이 와야겠죠. them을 뭘로? they로 바꿔주시고 자, 동사는 어떤 동사를 쓰셔야 됩니까? 그렇죠. to 부정사에 있는 비동사를 땡겨 오셔야 되겠죠? 비동사를 시제 맞춰주시고 수 맞춰주셔서 were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은요. Many Europeans believe that they were poisonous 라고도 바꿔 쓰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지난번에 했던 내용과 또 연관이 되는데요. 자, believe라는 주절의 동사가 과거이고 자, 그 다음에 종속절에 나와 있는 비동사의 시제도 과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투부정사 만들 때 to 다음에 원형을 쓰는 원형 투부정사로 쓸 수 있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종속절의 시제가 여기 나오는 종속절의 시제가 앞에 나오는 주절의 시제보다 이전 시점이라면 자, to 부정사 어떤 형식으로 써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to 완료 부정사를 써야 합니다. to have pp 형태로 쓰셔야 한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우리 중간고사 문제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셜록 홈즈 내용 기억나시나요? 공격을 했다고 말해져진다라는 문장에서 to have attacked가 우리 정답이었었는데요. 여러분들 그 문장 기억나시나요? 네, 이미 지나간 내용이지만 결국 영어 문법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서로 적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꼭 이 부분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6번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 poor people in Naples, Italy in the late 18th century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탈리아 나폴리 지방에 있는 몇몇 가난한 사람들이 라는 이 부분이 주어가 되겠네요. 자, Naples 하면은 이제 나폴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이탈리아의 남부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자, 언제요? In the late 18th century니까 18세기 후반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여러분 maybe부터 necessity가 있는 부분을 괄호로 묶어주실게요. 자, 삽입구입니다. 자, 이 문장에 삽입구, 콤마와 콤마 사이에 들어가 있는 삽입구 형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maybe 아마도 out of 하면은요, 무엇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라는 의미로 어떤 동기나 원인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뭐 때문에요? curiosity. 호기심 때문에 or 혹은 out of necessity 뭔가 필요에 의해서 필요 때문에 뭐 했다 뒤에 나오는 began이 이 문장의 동사가 되겠네요.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요? 토마토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as 뭐로써 그렇죠. 빵 위에 올리는 토핑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가난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너무 배가 고파서 먹고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매 한 가지야 라는 생각으로 누군가는 먹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이 일었을 수도 있겠어요. 너무 예쁘고 빨갛고 잘라보니 안에 주시하고 향기도 참 좋은데 이거 먹으면 안 되나? 맛만 볼까? 라는 식의 누군가는 호기심으로 그 토마토를 먹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다 올렸다고요? 빵 위에 토핑으로 올려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먹어봤더니 그 맛이 어땠을까요? 맛있었겠죠? 7번 문장 연결되는 겁니다. It tasted good. 그것이 너무 맛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것이 여러분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자, it이 가리키는 것 정확하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앞문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토마토를 토핑으로 올린 빵이 맛이 있었다라고 보셔야겠죠. 자, so 그래서 tourists 여행객들이 were attracted to 했네요. 자, 원래 attract라는 동사는요. 끌어당기다, 매료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were attracted to 하면 수동태 형태로 사용되었네요. 어디에 매력을 느끼다, 어디에 끌리다 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어디에 끌렸습니까? The area, 이 지역에 끌리게 되었네요. 이 지역은 어디입니까? 바로 앞문장에 나오는 Naples, 나폴리라는 도시를 가리키는 거겠죠. 왜요? 왜 끌렸습니까? 뭐 하려고요? To try, 그렇죠. 맛보기 위해서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무엇을요? This specialty, 이러한 특산품, 명물을 맛보기 위해서 여행객들이 그 지역에 끌리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특산품, 명물은 또 무엇을 가리키나요? 바로 같은 문장에 있는 it이 되겠죠.
토마토를 토핑으로 올린 그 빵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음 문장에 연결되는 피자가 되겠습니다. 8번 문장 볼게요. This was, 이것이었습니다. Probably, 아마도 how pizza was born. 자, 간접 의문문 형태 또 나와 있네요. 의문사, 주어, 동사 나와 있는 간접 의문문이고요. 어떻게 피자가 탄생하게 되었는지 였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토마토가 어떻게 피자에 먼저 사용되기 시작했냐에 대한 이야기라면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형태의 피자, 그 모양, 그것이 이제 최초로 만들어진 데에는 사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긴 있어요. 옛날에 그 1800년대에 이탈리아의 왕과 왕비가 나폴리 지방을 방문하게 됩니다. 또 나폴리예요, 여기도. 자, 그런데 왕과 왕비가 방문을 했으니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요리사들이 맛있는 음식을 하려고 다들 난리가 났었겠죠. 그래서 막 음식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자, 그 중에 한 요리사가 이 피자를 만드는데요. 도우 위에다가 바지를 올리고 토마토를 올리고 모짜렐라 치즈를 올려서 딱 구워서 내는 거죠. 자, 그래서 왕비가 탁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던 거야. 자, 그리고 또 의미도 있어요. 자, 초록색의 바질, 흰색의 모짜렐라 치즈, 자, 빨간색의 토마토죠. 이탈리아의 국기 색깔이잖아요. 상징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왕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의 이름을 너에게 하사하노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그 피자에게 줍니다. 그게 바로 마리게리따라는 피자예요. 자, 여러분이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가면은 항상 그 피자 라인에서 제일 위에 있는 그 기본 피자예요. 맞죠? 그 마리게리따 피자를 정말 맛있게 잘하는 집이 진짜 잘하는 레스토랑이에요. 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장입니다. Immigration in the 19th century 문장의 주어가 되겠네요. 자, 19세기의 이민이 이주가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immigration이요. 이민, 이주인데요. 자, 여기서 외국으로 가는 이민일까요? 아니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민일까요? immigration. 어떤 뜻입니까? 정확하게? 그렇죠.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이주, 이민을 immigr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이민은 뭐라고 합니까? emigr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단어가 다르다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것이 brought, 뭐 했다, 가져왔다, 무엇을, 피자를 가져왔다. 자, 어디로 가져온 겁니까? To the United States and Canada로 가지고 왔네요. 자, 미국과 캐나다로 피자를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앞문장이랑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아까 앞문장에서 우리 앞부분에서 16세기에 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토마토가 유럽으로 넘어갔죠. 자, 그리고 피자가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졌고요. 그 피자는 다시 19세기에 미국으로 그리고 캐나다로 다시 넘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콤마 찍고 ing 보이십니까? and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 있네요. 자, 콤마 찍고 ing 우리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분사 구문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죠? 자, 이 분사 구문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시킨 경우입니다. 그죠? 다시 되살리면 and it increased and sparked 라는 걸로 바꿨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접속사 and와 그 다음에 대명사 it을 합쳐서 뭘로도 바꿨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which로도 바꿨을 수 있겠다. 그래서 which increased and sparked로도 바꿨을 수 있겠다라는 거. 자, 어떻게 paraphrasing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 자,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increasing 뭐예요? 증가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무엇을 증가시켰습니까? Its popularity. 그것의 인기를 증가시켰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의 인기. 그렇죠. 앞에 나오는 피자의 인기를 증가시켰다. and 그리고 sparked 뭐 했다? 촉발시켰다라는 거죠. 무엇을? creation 창조를요. 무엇의 창조인데요? of regional recipes가 되겠죠. regional recipe 어떤 지역적인 레시피, 지역적인 요리법의 창조를 촉발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뭐와 같은 요리법이에요? 뭐 어떤 레시피예요? like하고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네요. 시카고 딥 디쉬라던가 혹은 뉴욕 피자라던가 자, 이와 같은 어떤 지역적인 레시피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피자라고 하는 것이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졌던 피자가 미국으로 넘어왔는데 이 미국의 각 도시로 전파가 되면서 그 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 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성이 더해진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시카고로 넘어갔더니 시카고식의 그런 시카고 딥 디쉬, 시카고식의 이런 떠먹는 피자가 만들어지게 된 거고, 뉴욕으로 갔더니 뉴욕 스타일의 납작하고 얇은 그런 피자가 또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그 피자가 한국으로 왔더니 뭐가 된 거예요? 위에 불고기가 올라가서 불고기 피자가 만들어진 거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실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수능도 치고 나서 좀 여유로운 시기에 외국을 여행을 가시면 말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그 나라 그 지역에 있는 그 고유의 음식을 먹어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데 사실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그 지역에 있는 세계적인 프랜차이즈에 가서 그 나라에만 있는 메뉴를 먹어보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 한국의 불고기 버거, 한국에만 있는 불고기 버거라던가, 일본에 가면은 나토가 들어가 있는 버거라던가, 약간 이런 식의 그런 메뉴들이 세계적인 프랜차이즈에 있단 말이에요.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메뉴가. 그런 데를 찾아가보는 것도 되게 독특한 재미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자카르타에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자카르타는 되게 웃기게 버거킹을 가면 말입니다. 밥을 팔아요. 버거킹에. 버거킹에 가면은 이제 주먹밥처럼 이렇게 밥을 이렇게 뭉쳐서 얘를 이제 우리 햄버거 종이 같은 데 싼단 말이에요. 그리고 닭다리 하나랑 이렇게 두 개를 세트로 해서 팔아요. 근데 이 닭다리가 너무 짜요. 너무 짜. 얘가 밥 반찬인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개를 이렇게 딱 세트로 해서 파는 그런 메뉴. 그 나라에만 있는 메뉴예요. 인도네시아에만 있는 메뉴. 또 되게 웃긴 게 맥도날드를 가면 프렌치 프라이를 사면은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프렌치 프라이를 사면은 케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프렌치 프라이를 시키면 쌈발이라는 소스가 나와요. 이제 쌈발 소스가 뭐냐면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먹는 그 가장 기본적인 고추 소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고추 기름과 칠리 소스의 그 중간에 그쯤 어딘가에 있는 그런 애들이에요. 우리 한국의 김치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약간 그런 메뉴란 말이에요. 우리 케찹처럼 이렇게 네모난 그 포장 안에 들어가서 쌈발 소스가 나와요. 기본으로. 케찹을 먹고 싶으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케찹을 달라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스타벅스에 가서 내가 샌드위치를 시켰어요. 그런데 쌈발 소스를 이렇게 탁 추가를 해서 줘요. 그러니까 모든 메뉴에, 모든 밥 메뉴에 쌈발 소스가 나오는 기본 소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만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 세계적인 프랜차이즈잖아요. 다 메뉴가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프랜차이즈가 각 나라로 갔을 때 그 나라에 있는 프랜차이즈에서는 그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와 그 지역의 그런 감성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새로운 메뉴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떻게 음식이 그 지역의 그 나라의 문화와 서로 뒤엉키는지 그거를 되게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피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에 외국 나가시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와서 43페이지 볼게요. 자, 43페이지 10번 문장 보겠습니다. 자, food gives strength, helps people fight, and evolves over time 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음식이 주어 되고요. 자, 동사 1번 gives 줍니다. 동사 2번 helps 돕습니다. 동사 3번 evolves 발달합니다, 진화합니다 라는 동사 3개가 연결되어 있는 병렬 구조 보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봅니다. 뭐를 주냐면은 힘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와주는데요. 사람들이 fight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help는 준사역 동사가 되겠죠.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데 이 목적격 보호로 무엇을 동사 원형과 to 부정사를 가지는 형태인 거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싸우도록 도와줍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사실 앞부분에서 요 관련된 내용을 다뤘습니다. 자, 어떤 음식이 떠올라야 됩니까? 이 부분을 딱 보면 jerky가 떠오르셔야 되겠죠. 캐닝이 떠오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jerky라는 것은 징기스칸의 군대가 잘 싸울 수 있도록 좀 더 효과적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된 거고 캐닝도 마찬가지죠. 캐닝도 나폴레옹 전쟁을 좀 더 잘
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그런 음식들이 뭐 한 거다? 사람들이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 거다라고 이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evolves over time입니다. 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진화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 문장 11번. It is also an intriguing way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어 it은 앞에 나오는 food를 봤죠. 음식은 is입니다. 뭐입니까 또한? an intriguing way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intrigue라는 동사는요, 여러분.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다, 흥미를 일으키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지금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 형태가 돼버렸죠. 그리고 형용사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호기심을 부르는 흥미로운이라는 형용사로 뒤에 있는 way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가 된 거지. 자, 그래서 흥미로운 방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 볼게요. 자, 이 to 부정사도 형용사적 용법으로 앞에 나오는 way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에요? 또 to learn, 배우는 방법인 거지. 무엇에 대해서? about history, 역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흥미로운 방법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요? 음식이요. 넘어갈게요. 자, 12번 문장입니다.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사실 우리 타겟 문법인 with 목적어 분사 형태가 나오네요. 자, 첫 번째 바로 나옵니다. 자, with 그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분사가 나오면 부대 상황으로 동시 동작이라던가 연속 동작을 나타내는 문법 구조이고요. 해석은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문법 시간에 공부를 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with 구문에서 조금 주의해 봐야 할 점이 뭐냐면은요. and라고 하는 접속사로 the word라는 목적어 1번, 그 다음에 거기에 연결되는 분사 1번이 나오고요. 자, and라는 접속사로 뒤에 목적어 2번, 그리고 분사 2번이 지금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는 형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with라는 문법 내용에서 원래는 뒤에 목적어와 분사를 가지는데 지금 이 형태는 and라는 접속사 앞뒤로 목적어도 2개, 분사도 2개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병렬 구조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 목적어, the world, 세상이요. becoming a smaller place니까 더 작은 장소가 되어가면서 됐나요? 자, 그 다음에 and 목적어 2번입니다. more and more varieties of food, 점점 더 많은 종류의 음식이 being invented, 발명이 되어 가면서 라고 해석은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 구문을 딱 보면서 좀 이상하게 이거 왜 이렇지? 라고 조금 의아해해야 할 부분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 찾으셨나요 혹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어 있지? 라고 좀 의문이 갈 만한 부분들 보이십니까? 이 부분입니다. being invented라는 부분이요. 자, 왜 그러냐면 문법 시간에 얘기를 할 때 자, 목적어 다음에 분사로 뭐가 올 수 있다 그랬어요? ing의 현재 분사와 ed의 pp형이 바로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pp형이 왔다라는 것은 원래 앞에는 being이 있는데 그 being을 뭐 한 거다? 생략을 한 거란 말이에요. 생략을 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pp형만 쓴다고요. 분사 중에서 과거 분사 pp형만 남겨둔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being을 왜 생략하지 않고 굳이 놔두었냐는 거죠. 왜 being을 생략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선생님이 아까 문장 구조 설명하면서 약간 힌트를 줬어요. 아까 구조 얘기하면서 지금 이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다? 이 구문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 and로 연결되어 있는 뭐다? 병렬 구조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분사 1번 형태 볼게요. 자, 분사 1번 ing로 붙어 있네요. 자, 그러면 and 연결하고 분사 2번도 뭘로 맞춰주려고 한 거다, 지금? 그렇지, ing를 맞춰준 거다. 자, 병렬 구조를 맞춰주기 위해서 ing. 그래서 뒤에 나오는 being을 살려두었다. 원래 영어에서는 이렇게 맞춰주는 거, 라임 맞추는 거 되게 집착하니까요. 자, 이래서 살려준 거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분사 구문에서 여러분, being이 생략될 수 있는데 살려둔 이유는요, 글쓴이가 진행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을 때 being을 살려둡니다. 다시 한 번 더. 글쓴이가 분사 구문에서 진행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을 때 이 being을 생략하지 않고 살려둔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너무 많은 종류의 음식들이 계속 뭐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개발되고 발명되고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being을 살려두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being이 살아있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병렬 구조 맞추고 그 다음에 아마 글쓴이가 진행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주절 문장이네요. It's no wonder that 이라고 나와 있어요. No wonder, wonder, 놀라운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뭐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that 이하의 내용이요. 그러면 요 앞에 나오는 is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가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that 이하에 나오는 문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진주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that 이하의 내용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표현은 또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It's not surprising that로도 바꿔 쓸 수 있겠습니다. that 이하는 전혀 놀랍지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어떤 내용이 놀랍지 않은지 봅시다. Many people S-네요. 종속절의 주어. 자, 그 다음에 take vacation 하면은 휴가를 가지다, 휴가를 즐기다. 종속절의 동사 be-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즐기는 것이, 휴가를 가지는 것이 놀랍지가 않아요. 어디에서요? where 하고 관계부사 나와 있네요. 어디에서? The focus is on their stomachs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초점이 그들의 위장인 그곳에서 라고 나와 있어요. stomach 하면은 우리 배 안에 있는 위 말하는 거니까. 자, 초점이 그들의 위인 그곳에서 휴가를 가지는 것이 놀랍지가 않대요.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초점이 위에 있다는 게 뭘까요, 바로? 그렇죠. 먹으러 가는 거죠. 먹방 찍으러 가는 거예요. 맛집 투어하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행을 하는 목적이 먹는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여행 계획을 짜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도시를 갈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도시에 맛집이 총 6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도시에 하루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적어도 이틀은 있어야 6끼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여행을 하고 휴가를 즐기려는 계획 자체, 그것이 뭐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뭔가 먹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먹는 것이 결국에는 중심이 되는 그러한 곳에서, 내가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곳에서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한 곳에서 휴가를 즐긴다고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 그래서 여기서 where이라는 관계부사 앞에는 in the place가 생략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지난번 수업할 때요. place가 관계부사 where 앞에서 생략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in이라는 전치사를 포함해서 in the place가 통째로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수업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 과에서 했던 건데. 자, 그거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즐기는데, 휴가를 가지는데 어떤 장소에서, 근데 그 장소가 어느 장소냐면 where 하고 관계부사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곳에서, 먹방 찍을 수 있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즐기는 거, 그거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넘어갈게요. 자, 13번입니다. When they try a local dish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when 접속사 나와 있고요. 자, they 나와 있네요. 주어. 자, they, 그들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they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문장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죠. 먹방 찍을 수 있는 곳에서 휴가를 즐기는 그 많은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이 try 해보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먹을 때 말이겠네요. 무엇을? A local dish. 그 지역의 요리를요.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요. They feel, 그들은 느낍니다. 무엇을 느낍니까? An intimate connection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친밀한 관련을 느끼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느끼는 거예요. 뭐와? With a unique history, 독특한 역사와. 무엇의 독특한 역사와요? Of that particular place입니다. 자, that 하면은요, 여기서는 지시어예요. 그라는 의미가 돼요. 그 특정한 장소의 독특한 역사와 친밀한 관련성을 느낍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뭐를 먹어봐요? 비빔밥 먹어보고 불고기 먹어보고 삼겹살 먹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우리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을 느끼고요. 그런 문화를 즐기고요. 그 문화 저변에 깔려있는 역사에 대해서 친밀한 관련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리고 자기들이 결국에는 자기 나라 돌아갔을 때 한국을 떠올리면 그랬었지 하면서 약간 뭔가 연결되어 있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14번입니다. food 하고 마지막 문장, 결론 문장 나옵니다. 자, 음식이란 하고 땡땡 하고 콜론이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콜론 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업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콜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리스트의 나열도 나올 수 있지만 사실 콜론 같은 경우에는 뒤에 어떤 설명이라든지 결론의 문장도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는 콜론 다음에 문장의 결론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음식이란 뭐냐면 What a wonderful, tasty way. 자, 감탄문이네요. 얼마나 놀랍고도 맛있는 방법인지 하고 감탄문으로 설명해주고 있네요. 자, 근데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to 나와 있네요. 자, to 부정사 앞에 있는 way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에요? to learn, 배우는 방법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people, 사람들에 대해서 and history of the world, 이 세계의,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얼마나 놀랍고도 맛있는 방법인지 하고 문장 끝내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감탄문의 공식이 나오는데요. 이제 감탄문의 공식은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오고, 그 다음에 형용사 나오고, 뒤에 명사가 나온단 말이죠. 이거를 이제 와러 혁명주동이라는 우리 문장의 공식으로 외우시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what이라는 감탄문 말고 어떤 감탄문도 있죠?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도 있죠. 자,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 하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how, 형부주동 이렇게 외우셨단 말이에요. how 플러스 형용사 혹은 부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이렇게 외우셨단 말이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와라 혁명, what 다음에 다음에 관사 다음에 형용사, 명사 이렇게 순서가 나오고요. 자, how 다음에 여러분 선생님 정리한 거 보세요. how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 명사라고 선생님이 적어놓은 부분 보이시나요? 네, 이 부분 조금 많이 어색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how 형부 주동으로 바로 외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을 쓸 때 항상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How pretty she is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how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원래 이 문장은 어떤 문장이 되어야 완전하냐면 how pretty a girl she is가 되어야 됩니다. 원래 이게 완전한 문장이에요. how 다음에 형용사를 쓰고 관사와 명사를 쓰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것이 원래의 정석인데 우리가 여기서 일반적으로 a girl 이 부분은 생략을 해버린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 생략을 해버린다고요. 그래서 남은 게 결국 뭐예요? How pretty 하고 굉장히 단순하게 how 감탄문을 썼단 말이죠. 근데 결국에는 뒤집어서 거꾸로 올라가면 원래는 how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 다음에 명사가 와야 된다는 거죠. 자, 선생님이 이거 얘기하는 이유는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서술형 문제를 풀거나 뭔가 영작을 할 때, 이게 글의 순서를 이렇게 맞추는 걸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되게 어려운 것 중에서 이제 search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제 search라는 부사 같은 경우에 얘를 어떻게 쓸 거냐, 뒤에 헷갈려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감탄문의 공식을 외우고 있다면 이것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search는요, what과 공식이 똑같아요. what, 형용사, 명사인 것처럼 search도요, search 다음에 형용사, 명사의 순서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so라는 부사 있죠. 자, so 같은 경우에는 how랑 공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how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 관사, 명사가 온다고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죠. so 마찬가지입니다. so 다음에는요, 형용사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관사, 명사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요, 이렇게 세트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두신다면, 영작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조금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감탄문의 공식은 굉장히 쉽게 외우고 있으니까 그 감탄문에다가 서치와 so를 각각 넣어서 이렇게 세트로 외워두시면 여러분들이 문장 쓰기를 할 때 글의 순서를 조금 정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 선생님이 추가로 넣었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힘든 내용이지만 잘 따라오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